경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신라 금관이죠.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다. 모조해온 금관이 도둑을 맞은 거예요. 다른 금관을 모조해서 갖다 놓은 것인데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황당한 모조품 도난 사건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고학자 강인욱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유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전시품, 예술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나요? 이거 팔면 얼마나 될까요? 아, 몰래 이거 팔면은 내가 아파트 하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농담처럼 지나가는 생각들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신라 금관이 안전한 박물관에서 2번이나 도둑 맞은 적이 있습니다. 철통 같은 박물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유물을 지키려는 박물관과 그것을 훔치려는 탐욕스러운 도둑들, 그들이 노렸던 신라의 황금 금관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 금관이 최초로 발굴된 것은요, 정확히 100년 전인 1921년입니다. 금관총, 그 밖에 금령총, 서봉총이라고 하는 고분에서 황금 금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식민지 시절 신라 금관의 발견은 한마디로 놀라운 유물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던 변방 같았던 한국이 화려한 고대 문명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역사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그러한 상징 같은 또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 8월에 우리는 해방을 맞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은 원자탄 폭격을 맞고 갑자기 패망을 하고 유물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방을 맞이한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유물들을 전시했죠. 그 중에 가장 마스터피스는 역시 신라 금관이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5월 12일 이 금관을 노린 사람이 있었죠. 범인은 이 휴관일에 뒷문을 깨고 들어와서 진열장의 자물쇠를 정확하게 깨고 금관 2점을 훔쳐갔어요. 아, 너무나 솜씨가 상당히 오랫동안 노린 것 같았어요. 쉬는 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통로, 그리고 자물쇠의 형태까지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자 전 서울, 전국이 난리가 났죠. 신문 기자들이 들이닥칩니다. 박물관으로. 그러자 당시에 박물관 관장은 허허 하면서 아주 그냥 여유있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 모처에 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훔쳐간 것은 진품이 아니라 복제품이요. 당황하고 있을 때 경찰과 박물관이 수사를 시작했죠. 근데 4일 만에 잡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훔쳐간 당일날 경비를 보았었던 장철이라는 사람과 그 일당이에요. 이 장철이라는 사람이 해방 전부터 상당히 많은 범죄를 저질렀었던 전과자였어요. 근데 이게 해방이라고 하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뭐 했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경비는 형무소에서 알던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절도를 감행했습니다. 범인은 잡았어요. 잡았는데 복제품은 그때 이미 어쨌든 장무라비한테 넘긴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다시 복제품을 찾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찾아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것은 혼란해지면서 이 복제품의 그 간 곳은 지금도 몰라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고 하면은 복제품이건 어쨌건 털렸다는 그 이유, 그리고 그동안의 관객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아마 크게 문책받을 법도 했지만 어쨌거나 복제품이 진품을 살린 정말 다행인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6.25 전쟁 직후의 일입니다. 6.25 전쟁 때 한국의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요, 이 피난 가는 피난민들처럼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3일 만에 북한이 내려와서 북한 시하에서 유물들이 있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1.4.5태 때는 부산으로 옮겨가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러한 피난민 같은 일들이 이어졌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7년도에 금관 도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전쟁 직후에 혼란한 상황들을 노렸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1957년도 경주 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금관을 보관했었던 금관고가 털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에도 정말 다행히도 복제품을 또 훔칩니다. 사실 박물관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복제품을 전시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죠. 만약 전시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복제품이라고 하는 안내문을 다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근데 복제품이라는 안내 표시를 붙여놓으면은 도둑이 훔쳐서 올 리가 없잖아요. 복제품이란 말을 하지 않고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모든 관람객들도 진품인 줄 알고 있다가 도난당한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전쟁 직후에 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깊은 사연이 있어요. 1950년도 6월에 3일 만에 북한군에게 서울은 함락됩니다. 모든 유물들은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남한 정부만 대구까지 환도를 하죠. 그러자 서울과 공주, 부여 같은 박물관들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북한의 손에 떨어지고 남한편에 있었던 유일한 박물관이 바로 이 경주 박물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경주마저 함락되면은 우리의 유물들은 다 없어진다는 생각을 했는지 남한 정부는 신라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관을 비롯해서 국보급 유물 120점을 경주 박물관에서 비밀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하 창고에 보관을 시켜요. 이 금관의 미국 출장 프로젝트는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박물관에 군인이 찾아와가지고 문서를 주면서 모든 것은 기밀로 하고 우리는 이거를 옮긴다. 사실 전쟁 중에 보물들이 몰래 한국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면 무엇입니까? 곧 정부가 망명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철저하게 극비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죠. 그러자 이 전쟁에 피폐된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기 위해서 1951년도에 경주 박물관은 다시 열려요. 근데 다시 여는 경주 박물관에 금관이 없어 봐요. 이거 팥이 없는 찐빵 아닙니까? 그리고 금관은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붙여봐요. 그러면은 전쟁 중에 난리 나겠죠. 고심 끝에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합니다.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경주 박물관을 찾고 다들 만족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한 5년 가까이 지속되었는데요. 그러다가 1956년 3월 7일에 금관이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금관이 있었던 건물은 금관고라고 했는데 금관고의 수위가 진열실에 잠그지도 않고 그냥 외출을 했어요. 하필 그 틈을 타가지고 도둑이 들어서 금관 2개를 훔쳐갔습니다. 이 황당한 모조품 도난 사건이 터지니까 즉시 박물관과 경찰은 이번도 모조품이다라고 널리 알렸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품 미국에 있어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물관 모처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짜인 것을 공표하죠. 결국은 절도범들은요 7개월 뒤인 10월이 되어서야 잡혔어요. 다른 절도로 잡혀가지고 여죄를 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금관도 같이 훔친 것을 밝힌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쉬운 거는 이때 이 사람들이 훔쳐간 모조품을 끝내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모조품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뭐 장물아비도 안 받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경주의 서천 갯가의 모래바닥에 묻어버렸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아까운 게 만약에 이 모조품들이 어딘가에서 있었다면은 그걸 또 전시해도 꽤 많은 분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진짜를 보호한 가짜를 한번 전시했다면은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게도 이번 모조품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사회는요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가 아주 그냥 흥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아가지고 황금 유물이라 그러면은 앞뒤 안 가리고 훔쳐서 당장 포고주책을 삼으려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가짜들이 넘치는 세상이었던 탓에 해방과 6.25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두 번의 금관절도 사건도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해방 직후 우리 사회에 너무나 안타까운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사건입니다. 복제품 하면 무조건 가짜, 엉터리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제품은 고고학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는 한국의 역사를 선사시대부터 쭉 보여주는 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실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북한과 만주에서 발견된 청동기와 토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상당수가 복제품입니다. 여기에 진열된 비파형 동검은 지난 1960년대 초반에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만주의 고조선 유적을 조사했을 때 발굴한 것입니다. 그 발굴한 유물들은요, 좋은 것들은 공평하게 중국과 북한이 반반씩 나눠서 가진다는 규정도 있었어요. 그 상황인 즉슨 중국은 이 만주 일대는 한국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제수추어로 공동 발굴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서 있었던 그 유물들은 2008년도에 남북한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남한에서 북한의 유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그 전시 사이에 국립박물관의 관계자들이 정교하게 복제품을 만들어서 아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때의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공통의 역사인 고조선을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너무나 귀중한 단순한 하나의 복제품을 넘어서는 귀중한 우리의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여러분들 진품이 좋아요, 복제품이 좋아요 묻는다면은 당연히 진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에는 꼭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복제품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고구려의 벽화입니다. 벽화는 땅속에 밀폐되었기 때문에 몇천 년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다 맞을 때 보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는 순간 급격하게 벽화의 원형은 망가집니다. 100년 전에는요, 카메라 같은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을 데려갑니다. 화가들이 사진기가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똑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생생한 고구려 벽화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나라 연천 전곡리에도요, 이렇게 복제된 잘 만든 벽화와 동굴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같은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와 맘모스 뼈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복제 기술은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유물도 보호하고 관광객들도 만족시키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짜와 복제품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짜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하지만 복제품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진품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 우리의 역사와 문화재는 더 많이 보존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짜로 골치 아픈 일보다는 실감나는 복제 기술로 진품도 보존하고 여러분들의 문화재 사랑도 더욱 깊어질 날을 기대합니다.